체스터턴의 정통 어소독시 오늘 36번째 강독입니다. 제4장 요정나라의 윤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법 우리가 많이 왔습니다. 146쪽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이미지 파일로 그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 앞에서 두 가지 현대 사조를 풍자적으로 비판했죠. 하나는 물리학적인 유물론,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제국주의. 그 용어가 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둘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의 체계를 절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체스터턴은 동화 철학은 더 유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거죠. 세계를 살아있는 거로 보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동안 나라에는 진정한 법, 꼭 위반될 수 있는 법이 있었다. 과학에서는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1.1획도 거기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났고요. 동안 나라에서는 근데 사실 동화하고 이 현대 사상하고 저를 연결시켜서 어, 핵심을 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탁월한 능력을 이 체스터턴이 발휘하고 있네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두 사안들을 끌어들여서 서로 논쟁시키면서 자기의 생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상에는 위반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동아의 나라는 있다. 법이란 것은 그 정의상 위반될 수 있는 것이다. 재밌죠? 표현이요. 그러나 이 우주 감옥이라는 기계 장치는 깨뜨려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 현대 사상이 이, 이 말하는 그 세계 표상이 우주 감옥인 거죠. 그 뭐 기계니까 죽어 있는 기계니까 생물학도 생명 현상이라고 하나? 그게 그냥 인과율적인 결정론에 떨어져 있다면 그럼 이제 지옥이죠. 아무 예외 사항도 없,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 장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일할 능력이 없는 존재든지 일하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든지 둘 중 하나였다. 신비적인 조건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법을 확고히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위반하는 재미도 없다. 이 거대한 우주에는 우리가 시인의 우주에서 칭송했던 그 신선함과 경쾌한 반란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음. 이 현대적 우주는 현대 과학이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한 그 우주 모델은 문제 그대로 하나의 제국이다. 제국주의, 제국. 음, 그 개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연과학 제국주의예요. 자연과학
제국주의라는 말과 서로 통하는 다른 단어가 앞에 어디 나오는데 거의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대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제국과 같다는 뜻이다. 인간은 점점 더 큰 창문 없는 방들, 바빌로니아 전망을 가진 큰 방들로 들어갔다. 근데 바빌로니아라는 건 제국이니까요. 제국의 전망, 제국만 보이는 거예요. 아,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까요? 인간을 멸망시키지는 않을까요? 멸망시키는 조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근데 우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 위험이 오는 걸 그 완전히 닥치기 전까지는 잘 인식을 못해요. 예언자들은 그거를 느끼죠. 시인들도 느끼죠. 근데 그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그런 선지자나 시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제국주의의 선동에 다 휩쓸립니다. 일종 광기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광기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마녀 사냥하는 거를 뭐 정의를 세운다는 말로 포장합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아주 자그마한 창문이나 한 줄기의 바깥 공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방으로 들어간 것이다. 음.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 그 이미지 파일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지옥 같은 장소는 거리적으로 계속 확장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모든 좋은 것들은 뾰족한 끝을 갖고 있다. 가령 카리그라하다. 그래서 큰 우주를 자랑하는 소리가 나의 정서에 맞지 않아서 그에 대해 약간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송곳? 칼?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의 전반적인 입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피상적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됐다. 과학적 제국주의가 피상적이라고 지금 얘기하네요. 자기들은 아주 객관적인 실증적이라고 얘기할 텐데 체스터턴은 피상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난 저 사람의 말이 근데 알겠어요. 뭐 그렇게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제국주의적인 사유에 떨어진 사람들에 따르면 우주는 한 가지 깨지지 않는 규율을 갖고 있었기에 단일한 물체라고 생각한다. 단조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한 물체인 동안에는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대목에서 하는 이야기의 관점은 앞에서 나온 거 쭉 이어지는 겁니다. 동아나라와 동아 철학과 현대 사상의 충돌인 거예요. 동아 철학은 오히려 세상을 역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상, 물리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등등 그리고 여러 철학들은 이 세상을 아주 좁게 보고 딱 굳어져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음. 이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에 나와요. 149쪽부터 이 로빈슨 크루소 그 표류돼 갖고 어디 무인도에 가서 살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읽은 건데 지금 디테일한 거는 딱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로빈스 크루스가 난파된 배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이렇게 도구들을 건져냈다고 하네요. 살아야 되니까 뭐 당연히 그런 어떤 물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해서 내가 그거를 읽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지 읽을수록 체스터턴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괄호 열고 무척 어리석은 상상 같지만 만물의 질서가 이걸 제가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나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쪽인데 안 했군요. 예. 만물의 질서와 수가 숫자 몇 개 있냐 만물 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만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과학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만물의 질서잖아요. 우주에 별이 몇 개인가 그 보잖아요. 질서와 수가 마치 크루소의 배에 있던 낭만적인 잔존물인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에 두 종류의 성과 성, 남성 여성 할 때 성과 한 개의 태양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두 자루의 총과 한 자루의 도끼가 있다는 사실과 같았다. 크루스가 그 난파선에서 가져온 목록 중에 요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생태가 비슷하다. 거기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있었던 건 얼마나 많겠어요. 난파되기 전에 거기에는 무지하게 더 많은 것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지금 크루스가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 개를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절박한 문제였다. 로빈스 크루스가 가져 나온 것 중에서 뭘 잃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꼭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다는 것도 무척 흥미로웠다. 이제 더 이상 그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거가 다예요.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도 좀 더 읽어보겠어요. 나무들과 행성들은 파선에서 건져낸 물건과 같아 보였다. 내가 알프스에 마터 호른산을 보았을 때 그것이 혼란 중에 간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뻤다. 동화처럼 세계를 보는 겁니다. 별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마치 사파이어인 것처럼 경제적인 가치를 느꼈다. 나는 언덕들을 잘 저장해 두었다. 언덕을 잘 그 난파선에서 가져온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주는 단일한 보석이고 흔히 보석을 비할 데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말투지만 이 보석은 문자 그대로 정말 그러하다.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니까요. 이 우주는 진정 비길 데가 없고 값을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우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음. 이러한 로빈스 크루소 이야기와 이 세계를
연결해서 말하는 이 설명의 배후에는 더 큰 세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긴 하나 이게 꼭 필요한 것이고 더 없어도 되고 생존에 딱 맞춤한 것이긴 하나 이것에만 한정해서 그 난파선에 있었던 것을 다 부정해 버린다면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를 체스터턴이 하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자, 이제 요 4장의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론 대목이 나와요. 그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51쪽과 152쪽이에요. 그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151쪽 먼저 보십시오. 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왼쪽에 보이시죠? 여기 결론. 이로써 부족 하나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려고 애쓰는 일을 끝낼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체스터턴의 저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저건 뭐 동화 얘기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설교자의 과업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그걸 너무 이제 이해하도록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좀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나의 궁극적인 태도이자 교리의 씨를 뿌리게 될 토양이기도 하다. 이것은 내가 미처 글을 쓰기 전에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군요. 내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느꼈던 것이다. 예, 보모의 이게 동화를 들을 때 형성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이야기를 쉽게 진행하기 위해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볼까 한다. 그래서 요약 내용이 여기 5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5가지예요. 전부 1, 2, 3, 4 번호로 매겨진 건 아니라서 그 3번까지는 정확하고 4번째까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몇 번인지 약간 이렇게 거칠게 다뤄져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 6가지, 6가지인데 근데 제 잘못 썼군요. 자, 첫째, 이 세계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자체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자연신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 이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체스터턴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합니다만, 아, 지금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세계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뿐입니다. 세계는 초자연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기적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으로는 이 존재 근거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이 자연을 넘어서는 차원에서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계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요. 또는 자연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요술일지 모른다. 그런데 요술이라는 설명이 나를 만족, 위를 봐야 되겠네. 시키려면 내가 지금 들었던 자연적인 설명들보다 좀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과학으로는 그게 안 된다. 사물은 옳든 그르든 마법에 걸린 것 같다. 마법은 앞에서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저런 건 저도 젊었을 때서부터 많이 생각을 하고 글도 썼고요. 뭐 신학 단상 저런 제목으로 책을 낸 적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마법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고 마법은 말도 안 되는 뭐 양탄자를 타고 하늘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의미가 있고 의미는 그것을 뜻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느끼게 되었다. 음. 이 세계는 예술 작품과 같은 인격적인 면이 있다. 기계, 예, 죽어 있는 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곧 인간이란 얘기가 아니라 어, 기계를 넘어선다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야라는 말도 꼭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의지, 그걸 이제 인격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술 작품과 같은 예술 작품이 그냥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고흐나 렘브란트 그림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 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예술성이 들어가는 그 예술성이 인격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도이든지 간에 강렬한 의도가 거기 담겨 있다. 이 세계를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가르치죠. 셋째, 나는 그것이 아름다운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음. 가령 용들과 같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적 설계는 아름다웠다고 느낀 것이다. 용들과 같은 결함, 이게 무슨 뜻인지는 체스터턴에게 더 물어보십시오. 넷째, 이 세계에 대해 감사하려면 겸손과 절제 모양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윤리가 요청되네요. 이게 요족 나라의 윤리잖아요. 사정 제목이. 지금 자기 이 사유가 어떻게 이렇게 쭉 전개되는지를 요약하는 겁니다. 우리는 맥주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음으로써 술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런 방탕한 것이니라는 그러니까 자기 절제 이게 윤리죠. 절제 겸손 모양을 지내야 된다. 그게 이 세계에서 그 예술품 이 세계를 예술품으로 그거를 만든 이의 의지가 들어있는 예술품으로 경험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시지 않음으로써. 근데 그냥 느끼기에는 저 체스터턴 맥주 포도주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루터도 포도주는 모르겠는데 맥주는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루터 말이에요. 예, 가지고 그 수도사로 살 때 아주 말랐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분이 그 루터가 지금 갑자기 제가 루터로 나가는데 맥주 포도주를 너무 마시지 말라는 그 요정 나라의 윤리를 저 체스터튼이 하는 걸 듣다 보니까 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겁니다. 루터가 맥주 많이 마신 건 틀림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변비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신을 또렷한 사람이었겠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 그 종교 재판 받는다고 하는 게 그 당시로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연스럽게 거기를 그 사람이 위텐베르크 거기 지역의 선제 후인 프레드리히인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도와줘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루터는 쥐도 새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만든 게 무엇이든지 간에 만든 개라기보다도 만든 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그 대상에게 순종의 빚을 지고 있다. 그 로미스 크루스가 들고 나온 그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에게 자기가 순종해야 하듯이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이렇게 번호를 제가 잘못 보겠습니다. 5번과 6번 가야 돼요. 참으로 이상하고 모호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모든 좋은 것은 여기 로베스 크로스 이야기 나오죠. 최초의 파산에서 살아남아 보존된 신성한 잔유물이라는 느낌이었다. 재밌어요. 모든 좋은 것은 이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파산에서 살아남아 보존된 신성한 잔유물이라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신라권의 상태로 사는 것이 로빈스 크루소의 난파돼서 무인도에 가서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되네요. 나는 그 로맨스 코스 이야기를 저 사람이 갑자기 끌어내갖고 그냥 문학가로서 동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성서적인 근거가 있군요. 로빈스 크루스를 쓴 사람이 혹시 지금 저 체스터턴이 그쪽으로 연결해서 생각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파산돼서 뛰쳐나온 음, 그걸 염두에 뒀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은 크루소가 자기의 물건을 건졌듯이 자기의 좋은 것들을 파선에서부터 건져내었던 것이다. 그게 지구를 비롯한 우주가 지금까지 내려온 그 흔적이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연구하는 것 뿐이에요. 건져내 놓은 것을 예, 연구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나왔네요. 이 세계에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자연과학이 아무리 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해도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파선에서부터 건져내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돌아서기 전에 이미 저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만연했던 반기독교적인 과학주의자들과 그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토론하다 보니 그들의 맹점이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그들을 극복하고 대답을 찾아봤는데 그 대답이 기독교 안에 있었다. 그거 아닙니까? 이 책 전체에 그 어,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절함, 이 절절함, 이 소중함, 거룩한 경험, 마술과 같은 경험, 그게 이제 파선으로 또 건져낸 거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심정으로 그걸 본다면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글쎄 뭐를 가져왔을지 모르겠는데 아, 옷을 가져왔나? 하여튼 그러한 심정인 겁니다. 그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독교를 깊이 이해하기 전에도.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걸 느끼도록 격려해 주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기간 내내 나는 기독교 신학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처음부터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할 생각은 일도 없었어요. 이미 자기에게 형성됐던 이 세계에 대한 표상들을 더 확장시키려고 그 시대의 현대 사상과 대화를 깊숙이 하다 보니 그들은 체스터턴의 생각을 지지해주지 않고 또 통하는 것도 없고 여기 말 표현대로 격려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런 데까지 이른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 자리에서 이제 답을 찾았는데 그걸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기독교 안에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있었던 것더라 그 얘기입니다. 재밌죠?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4장 끝나고 이제 다음부터는 5장으로 넘어갑니다. 세계의 깃발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세계의 깃발. 에, 어디 탐험가들이 어디를 자기가 처음으로 탐험했을 때 깃발을 꽂잖아요. 근데 그런 심정으로 체스터턴이 깃발을 꼽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기독교의 깃발이 있더라.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다음 5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